안녕하세요. 기력 측정 카페 손희령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젖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4점 젖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검증단 김혜민 프로의 재방문입니다. 저번 대국에서는 인정사정 없이 상대의 대마를 몰살시켰는데요. 오늘 대국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박용수 도전자입니다. 박용수 도전자는 현재 유창혁 바둑학교에서 공부에 매진 중이라 하는데요. 오늘 대국 수능 시험 보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비장한 각오 남겼습니다. 과연 그 각오처럼 멋진 내용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 시간 20분과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점 젖바둑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도전자 박용수 도전자는 4점에 도전을 하면서 수능 시험 보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혀주셨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네, 한 수 배우는 마음으로 차분히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시고 이게 뭔가 그 비장한 각오랑 한 수를 배우겠다는 이 말씀이랑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갔는데요. 박용수 도전자 처음에는 동네 바둑으로 이렇게 처음 바둑을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두다가 한 2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내가 좀 바둑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좀 바둑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창혁 바둑 학교를 가면서 일주일에 거의 한 2번씩 꾸준히 나가면서 강의도 듣고 하루에 대국도 한 3판이나 한다고 하는데요. 좀 그렇게 기초부터 좀 차근차근히 쌓으면서 오늘 대국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용수 도전자는 원래는 굉장히 빠른 손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 동네 바둑을 즐길 때 당시에만 해도 거의 뭐 상대방 손이랑 이제 박용수 도전자의 손이 뭐 같이 나갈 정도로 손이 빠르게 그런 빠른 대국을 즐겨 두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역전패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깊게 수읽기를 해도 조금만 깊게 수읽기를 하기만 해도 이제 되는 바둑을 뭔가 이렇게 좀 빠르게 감각적으로만 두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그런 전투를 또 즐겨서 두시는데 그럴 때 좀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대국에서는 좀 차분히 제가 보통 이제 도전자분들한테 좀 초반에는 이제 제한 시간도 20분밖에 되지 않으니 일감대로 이렇게 탁탁 그냥 놓으시면서 빠르게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대국만큼은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이렇게 날일자로 이렇게 다 받아가는 그 수순을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차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박용수 도전자 오늘 대국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침착하게 날일자 1번, 날일자 2번, 날일자 3번 이렇게 받아가면서 굉장히 차분한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전투를 굉장히 즐겨서 두는데 이 기력 측정 카페 김혜민 프로가 저번에 나왔던 당시에 대국도 챙겨보셨고 계속 이제 매해 나올 때마다 챙겨보신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느꼈던 것이 이게 뭔가 갑자기 대국이 이 도전자분들이 좀 허망하게 끝나는 것들을 보면서 지킬 때는 지켜두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짐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일자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이 날일자 응수에서 느낄 수 있죠. 그러다가 지금 우상귀에서 지금 김혜민 프로가 이곳을 붙여가는 선택을 통해서 지금 귀의 정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굉장히 무난하고 네, 박용수 도전자가 원하는 네, 그 대국 스타일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용수 도전자 젊었을 때는 뭐 골프, 낚시, 등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곧잘 하셨다고 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뭔가 노후에 뭐 치매 예방에도 좋고 뭐 그런 좀 장점들 때문에 이제 바둑을 다시 선택하게 됐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취미들이 있지만 박용수 도전자가 배워보니 바둑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낚시도 할 줄 모르고 골프도 아직 배워보지를 못해서 뭐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네, 언제 한번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볼 기회가 된다면 또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용수 도전자 네, 침착하게 귀를 늘어가는 선택을 통해서 일단 이곳 백에게 밀림을 허용을 했는데 지금 변에 이렇게 갈라간 이 한돌이 나중에 좀 몰리게 될 가능성이 살짝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대국에서 김혜민 프로가 그냥 초반에는 무난하고 그냥 편안하게 막 한 칸씩 뛰고 이렇게 별다른 공격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 발톱을 싹 드러내니 대마가 순식간에 상대 흑의 대마가 순식간에 죽었거든요. 좀 그런 공격력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박용수 도전자는 오늘 대국 상당히 단단하게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제 말을 듣기라도 했는지 지금 이 우변의 한 점을 좀 보강하는 동시에 우아기의 이 101점을 강하게 압박해가고 있습니다. 박용수 도전자는 바둑을 좀 늦게 시작을 한 만큼 어떤 좀 목표의식을 갖고 오늘 이 기력 측정 카페에 신청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늦게 시작을 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 바둑을 배우면서 이 몇 단은 따야겠다 이런 그 목표를 딱 세우고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정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박용수 도전자 지금 유창혁 바둑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김만수 프로랑 그리고 유창혁 프로랑 4점의 지도 대국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승리한 경험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오늘 대국도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완벽한 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모르겠어요. 뭔가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살짝은 또 긴장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저랑 인터뷰를 나누고 이제 김혜민 프로랑 이렇게 사소한 대화를 나눌 때는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시고 너무 유쾌하게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나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뭔가 대화를 할 때랑은 지금 완전 180도 다른 그 진지한 모습이 제가 조금은 또 어색합니다. 그새 그 유쾌한 모습에 제가 좀 적응을 했나 봐요. 지금 이곳을 막아갔는데 보통은 좀 위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서 이곳에 돌 대신에 이렇게 뻗어가는 좀 중앙 쪽을 좀 선택하는 변화가 가장 일반적인데 박용수 도전자는 일단 우변을 막아가면서 뭔가 이쪽에 안형을 짓는 쪽을 좀 선택하는 방향을 진행을 했고요. 글쎄요, 지금은 좀 귀를 하나 이렇게 지켜두는 그런 방향이 어떨까 싶은데 박용수 도전자가 오늘 대국을 준비하면서 오늘 대국의 작전을 제가 이렇게 살짝 여쭤보았더니 귀는 일단 확실하게 지키고 들어가겠습니다 했거든요. 아무래도 4점 젖바둑이다 보니까 귀를 지키기만 해도 상당히 집으로 우세합니다. 지금 굉장히 멋진 수가 나왔어요. 이 수는 박용수 도전자가 지금 일주일에 매주 그 2번씩 이틀씩 학교를 나가서 바둑 공부하는 것을 제가 엿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감각이 나왔는데요. 이 수를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리면 보통은 이런 데를 붙이고 백이 이렇게 두터우면 이렇게 3-3을 파고 들어갔을 때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흑은 기세로 이곳을 막아가고 싶지만 이곳을 끊어갔을 때요. 뭔가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쪽에서 뭔가 귀를 둘러싸고 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전투가 펼쳐지는데
지금은 뭐 백이 어디를 두더라도 이곳을 딱 단수를 치면 네, 이 돌을 좀 지렛대 삼아서 축으로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끊기는 여기가 이렇게 잡히는 뒷맛이 있다면 귀의 뒷맛을 노릴 때 백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곳 날일자로 지켜둔 수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박용수 도전자 지금 기초를 튼튼하게 쌓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 튼튼한 기초가 정말 빛나는 한 수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두었네요. 박용수 도전자 지금 4귀를 네, 모두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왠지 제 느낌에는 뭔가 학교에서 뭐 그 김만수 프로나 아니면 다른 그 고수분들의 좀 조언이 좀 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날일자 운수인데 제가 또 최근에 이 바둑 팬으로부터 이제 뭔가 젖바둑을 둘 때 아마추어 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좀 듣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4점 젖바둑일 때 이 프로가 이렇게 날일자로 딱딱 걸쳐 오면 이 날일자로만 받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갈등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포인트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날일자로만 받다 보면 내가 너무 소극적인가? 내가 뭐 괜히 그냥 협공이라도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엄청난 갈등이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백인 입장에서는 그냥 날일자로만 받는 게 제일 답답하고 좀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또 상수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게 참 묘한 아마추어 분들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또 프로들이랑 둔다고 생각하면 또 이게 너무 본인이 이제 위축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날일자로만 받기가 되게 깨림칙하다고 해요. 하지만 박용수 도전자 그런 지금 그런 거는 일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4귀 다 이렇게 날일자로 튼튼하게 받아두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4번 다 날일자로 받아두었는데 이 포석을 딱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지금 흙의 모든 돌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뜻은 일단 박용수 도전자가 뭐 대마가 몰릴 위험은 아직까지는 뭐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판을 짜 두었고요. 지금 뭐 여기까지 철조를 내리고 이곳 호구까지 단단하게 지켜두면서 오늘 내 돌은 절대 김혜민 프로에게 잡히지 않겠다. 뭐 이런 각오도 좀 느껴지는데 지금 박용수 도전자가 의식적으로 바둑을 단단하게 두어 가니까 김혜민 프로가 좀 3-3을 바로 파 들어가면서 뭔가 변화를 구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4점은 3-3만이 좀 백이 변화를 좀 급변하는 그리고 특히 변화를 구상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젖바둑 승률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3-3 공부만 조금만 열심히 해두어도 저는 한 30% 정도는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30%가 올라가지 않아도 제 탓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박용수 도전자 오늘 정말 튼튼하게 전투대국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곳을 막아가는 것은 첫 번째 전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곳을 끊기는 약점을 백에게 허용을 했죠. 하지만 지금 뭐 주변에 백돌이 좌변에도 없었고요. 우상기에도 뭐 이런데 한 칸 띄어지는 돌이 없었던 만큼 이 전투는 확실히 흙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데 늘기만 해도 흙은 호구로 너무 편안하게 진출할 수 있죠. 따라서 김희민 프로는 좀 한 칸을 띄어가면서 판을 흔들었고요. 이것도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 일단 흙은 중앙 쪽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단단하게 이어두어야죠. 뭐 이런 데 하나 끼워두고
네, 이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교환이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네, 중앙으로 탈출하는 수법입니다. 네, 하지만 뭔가 좀 중앙 쪽을 어쨌든 끊기면서 네, 좌상귀 지금 흑 대마가 뭐 아직 대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흑돌들이 살짝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박용수 도전자는 그 부분을 가장 염두하면서 바둑을 풀어 나가야 해요. 근데 여기 두 점머리는 너무 아픈데요. 여기는 그래도 일단 하나 좀 늘어두고 두어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데 일단 그곳 두 점을 너무 아프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백이 2단을 젖혀갔을 때가 문제예요. 2단을 젖혔을 때 그냥 흑이 이 한 점을 잡았다가는 이곳을 단수를 당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요석들이 이 흑 4점의 요석이 잡혔거든요. 네, 박용수 도전자의 첫 위기입니다. 역시 이곳을 끊기면서 이제 좀 난해한 전투가 벌어지니까 김희민 프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자체적으로 사는 수는 없습니다. 이런 데를 두더라도 시중을 들어가면 받을 때 이어서요. 지금 박용수 도전자 뭔가 수가 안 보이죠. 네, 지금 좀 위기를 직감했어요. 그렇다고 이곳을 두기에는 단수를 쳤을 때 패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패는 서로 너무 때이른 승부패입니다. 따라서 박용수 도전자는 일단 타협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제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4점은 죽었지만 더 크게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지금 급소 자리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 한 집은 확실히 확보가 되었고요. 이 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살아가더라도 여기만 따내기만 한다면 완벽하게 떨어진 두 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수로 좌상귀 흑은 완생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박용수 도전자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김혜민 프로가 살짝 판을 흔들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늘어두어도 되고 그쪽으로 젖혀가는 수도 좋습니다. 다음에 늘 때 이렇게 늘어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좀 좌상귀에서 손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 집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덧 백이 이곳 좌상귀 집이랑 이거 우상귀 또 뭔가 이쪽 하변 이 우하귀 백이 아무래도 엷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 엷음을 좀 제외하고 확정감만으로는 많이 따라잡았어요. 박용수 도전자가 지금부터는 좀 이 두터움을 토대로 마냥 느슨하게만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늘거나 있는 수를 통해서 좀 단단하게 일단은 지켜두어야 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런 데를 이제 침입하는 수를 노리면 좋았는데 여기 젖혀지는 수가 또 통렬합니다. 이건 너무 아픈데요. 너무 통렬해요. 이 수가 왜 통렬하냐. 흑이 또 단수를 맞고 끊기면 이거는 완전 우상귀 흑이 이거는 거의 바로 역전이 될 정도로 안 되는 그림이고요. 여길 늘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나중에 밀리게 되면 바로 밀어갈 수도 있고요. 김혜민 프로가. 갑자기 또 우상귀의 흑 대마가 또 약간의 미생의 형태로 붕 뜹니다. 귀에는 한 집도 없어요. 여기는 한 집도 없고요. 따라서 이쪽에서 안형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것만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미생이 하나 떠 있으면 이제 김혜민 프로가 상당히 작전 짜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박용수 도전자는 이제 제가 어느 쪽이 좀 미생입니다, 위험합니다, 또 라고만 하면
그쪽으로 돌이 가네요. 일단 이쪽 하나만 해두고 네, 우상귀를 덮어갔는데 일단 좋은 감각으로 보입니다. 네, 그곳을 좀 갈리는 것보다는 일단 네, 우상귀랑 우변이 연결해 들어가면서 좀 두텁게 처리되는 게 좀 가장 안전한 네, 선택이었고요. 김혜민 프로는 또 확실히 지금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수가 왜 두지? 뭐 완전 여기 두 개 있는데 한 칸밖에 안 되고 왜 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느슨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수들이 이제 모여서 김혜민 프로가 나중에 힘을 내는 네, 그런 착점입니다. 흙의 안형도 좀 없애는 수고요. 그리고 훗날 이제 좀 백 모양이 두터워지면 이런 데를 붙여가서요. 특히 2단을 젖힌다든지 하는 수를 노리면서 이제 이 우상귀 흙과 우변 흙을 좀 양분해가는 그런 작전도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수입니다. 확실히 이게 제가 기력 측정 카페를 진행하다가 보면은 이게 선배 기사들이 젖바둑을 접어가는 그 뭐랄까요? 방법이랄까요? 그런 게 확실히 여유가 있고 뭔가 천천히 이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후배 기사들은 저보다도 네, 젖바둑 경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급하게 내가 기회를 만들려고 급하게 두어가는 느낌이 조금은 제가 들거든요. 근데 김혜민 프로나 제가 뭐 전에 출연했던 뭐 박지은 프로 또 누가 있었죠?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뭐 그런 선배분들의 그 젖바둑 내용을 보면은 뭔가 참고 이렇게 별다른 이상한 무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가 딱 뭔가 실수하는 타이밍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 승리로 이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제가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지금도 이제 김혜민 프로가 침착하게 참아두죠. 뭔가 젖바둑인데 침착하게 참아두니까 또 박용수 도전자도 이렇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또 어느덧 집으로 상당히 백이 많이 쫓아왔어요. 아직 우하기랑 뭐 하변의 백돌이 상당히 얇고 미생인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것만 빼놓고는 지금 집균형이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잡아둬도 제가 한번 백집을 잠깐 빠르게 세보면 네, 좌상귀 한 20집, 좌상귀랑 상변에 한 10집, 18, 한 이렇게 봐서 한 40집 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상당하죠. 제가 좀 100집을 후하게 쳐주기는 했습니다만 40집을 40집이면 지금 흑집은 10집, 15, 25, 20, 한 45. 진짜 딱 네. 확정가로만 보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흙이 중복되는 식으로 판이 짜여지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벌써 바둑은 미세한 승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박용수 도전자. 네, 그 김혜민 프로의 공격력 제가 이제 인터뷰를 나눌 때 살짝 이렇게 귀뜸을 해드렸는데 그래서일지 오늘 굉장히 두텁게 두던 것이 좀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뭔가 받아두면 이런 데 뛰어갔을 때 이제는 하변 백의 발전성이 무시무시해요. 박용수 도전자도 당연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뭔가 받아주는 쪽으로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한 칸을 뛴다면 이쪽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형세가 좀 네, 심상치 않은 만큼 박용수 도전자가 한 번쯤 들어갈 만도 한데요. 글쎄요, 이미 한번 3-3 쪽에 내 손길이 한번 갔던 만큼 네, 그 생각을 바꿀지 네,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벌써 100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이거는 100이 너무 쫓아왔는데요. 지금 아직 비어있는 쪽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이 정도 차이까지 좁혀졌다는 것은 네, 김희민 프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여유롭습니다. 박용수 도전자가 노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우하기, 차라리 이런 데 하나 막아가는 수가 네, 또 굉장히 컸고 그 수는 좀 노골적으로 상대의 이제 대마를 공격해 들어가겠다. 100은 여기를 밀고 저는 흙이 이렇게 막아서 응수를 하면 이거기 하나 찝어두는 선수 변을 통해서 100이 이렇게 두면은 네, 이곳 한 집과 여기나 여기 한 집을 통해서 완벽한 두 눈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100도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따라서 좀 이런 쪽으로 박용수 도전자가 바둑판을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를 그냥 밀고 들어갈 때 가만히 늘어두는 수가 좋습니다. 사활적으로 가만히 늘어두면 꽃을 밀고요. 그냥 젖힙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 집어가는 수가 선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파울에 들어갈 때 100이 이 꽃을 잇는다면 치중을 가서 그리고 100이 아까처럼 여기를 두기에는 흙이 찔러 들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사활적으로 100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박용수 도전자의 좀 두터운 수가 한 번 더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두텁게만 두기에는 형세가 녹록지 않습니다. 네, 박용수 도전자 지금 우하기 100을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야 했던 타이밍에 좀 느슨한 수 하나가 나오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거의 5대5 승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뭔가 한 발 늦었죠. 네, 그냥 중앙으로 네, 100을 공격해 들어갔어도 여기 찝어지는 수가 선수였어서 이곳의 연결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마 그곳 찝어가는 수가 선수였다는 것을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박용수 도전자 오늘 대국 굉장히 네, 이기고 싶어 했는데 좀 승리하기까지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용수 도전자가 이제 바둑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승부욕 그런 방면에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누었을 때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제 동네 바둑에서 이제 바둑을 그냥 가볍게만 두다가 처음 기원에 갔던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기원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가장 강한 상대한테 한 4점 놓고 깔다가 어느새 한 2점 정도 놓고 까는 실력까지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상수분들이랑 바둑을 많이 두면서 많이 져야 많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저는 많이 져야 많이 이길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때 정말 바둑이 재미가 없었다고도 해요. 아무래도 좀 이기면서 좀 그 승리의 맛도 봐야 이게 바둑이 또 재밌고 더 공부할 의욕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용수 도전자가 이게 지기만 해도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 많이 지면서 또 이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대국은 왠지 또 많이 지는 쪽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네, 그 프로 기사랑 4점을 대국했을 때 승리한 경험이
없는 만큼 아직 어떻게 하면은 내 점에 이기는지 좀 그 감을 찾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용수 도전자가 오늘 대국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처음에 그 늦게 취미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그 어떤 취미 생활도 푹 빠지지 않는 이상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력 직전 카페에도 4점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도전장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그 목표를 그리고 그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 도전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정도 경지에 올라야 바둑을 더 재밌게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곳을 하변에 치중을 가면서 하변 약점을 추궁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김희민 프로도 이제는 형세가 여유가 있는 만큼 좀 또 침착하게 한 점 정도는 줄 수 있다. 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흙이 정말 이쪽으로 끊어서 100이 이을 때 이 정도로 반발을 하고 싶은데 여기 돌이 없으면 이렇게 장문을 씌워가는 수가 굉장히 강력해서요. 근데 박용수 도전자 단수를 어디로 쳤죠? 제가 흙의 반발 수단을 말씀드리고 있던 찰나에 박용수 도전자의 좀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쪽이 지금 이을 수가 없죠. 여기 이으면 축으로 다 잡힙니다. 그 돌려 쳐지는 자세를 뭔가 순간적으로 놓친 것 같은데 늦게라도 좀 뒤로 돌아가는 수순은 정수입니다만 근데 집으로 정말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는 김혜민 프로가 거의 10집 이상 벌렸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흙이 보면은 흙이 완전히 한 초반 한 30수, 30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흙집이 늘어난 곳이 없습니다. 우하기도 그대로고요. 우상기는 오히려 좀 이선 저침을 허용함으로써 좀 깨졌고요. 좌상기도 이 귀를 파인 이후에 여기 원래 제가 5집 봐드렸는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좌하기는 지금 이곳 한 점을 따먹히면서 오히려 집으로 손해를 봤죠. 그렇다고 계산을 하면 지금 100은 원래 얇았던 집, 여기 10집이나 났고요. 우상기 그대로고요. 상변 그대로고 좌상기 그대로지만 원래 얇았던 100의 우하기 대마랑 이제 하변에 또 10집이 넘는 집을 마련을 하면서 이제는 흙이 뭔가 어디 하나 좀 적극적으로 둬서 100의 약점을 추궁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흙이 이 대국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두면서 역전을 해나가야 될지 어려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혜민 프로는 이쪽 한 점을 가볍게 제압을 하면서 중앙 쪽에도 나중에는 이런 데 하나만 띄워두고요 하기만 해도 10집 정도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용수 도전자 4점 도전에 실패하게 된다면 좀 내용적인 면으로 상당히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젖바둑에 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좀 너무 두텁게만 두다가 무기력하게 역전을 허용한 것이 가장 좀 아쉽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제가 보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젖바둑을 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두텁게 두라고는 하는데 또 너무 이렇게 두텁게만 두면은 느리다 그러고 또 어떻게 뒀더니 이제는 또 너무 얇다 그러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 그 젖바둑의 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용수 도전자의 인터뷰 말씀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해서 전달을 드리면 역시 네, 젖바둑도 많이 지면서 그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이기는 방법도 어느새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김혜민 프로가 이제 한 수 한 수 놓아가는 그 착점에 어떤 분위기만 봐도 이 대국이 백이 여유롭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지금은 뭐 이런 데 하나 치받아 두고 굿자만 가더라도 이제는 뭐 하변에 뭐 10집 이상이 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이 대국의 형세가 변동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가 흑 입장에서 이제 역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 그렇다면 백이 얇은 곳이 있거나 흑이 좀 두터운 곳이 있어서 흑의 발전성을 통해 집이 확장될 뭐 그런 가능성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흑이 그렇게 집이 발전할 만한 곳도 없고요. 오히려 중앙 쪽에 백이 발전하면 발전을 했지. 30초 하나. 네, 흑의 발전성도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고 백에 엷었던 그런 지점들도 다 보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국은 좀 박용수 도전자가 좀 때이르기는 합니다만 좀 이기기 힘들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뭔가 이렇게 여기를 단수를 치나요? 너무 예쁘게 흑 3점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박용수 도전자가 뭔가 착각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뭔가 너무 이 바꿔치기가 충분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안 충분합니다. 이곳 3점이 훨씬 크죠? 뭔가 김혜민 프로가 그냥 야금야금 추격하는 것 같은데 그 추격하는 속도가 정말 사납습니다. 오늘은 뭔가 대마를 사냥하기보다는 좀 반면 운영 그리고 상대에 좀 허점을 찔러가면서 그 상대를 뭔가 이렇게 두텁게 좀 고립시키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상당히 젖바둑을 접어가는 그 방법이 정말 능합니다. 오늘 대국에서 보여주었던 이 한 방, 근데 이곳 끊어가는 한 방이 좀 결정적이었네요. 박용수 도전자는 오늘 이 대국을 통해서 이 3-3 이후에 흑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뭐 그런 정석법이랑 여기를 끊어갔을 때 흑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창혁 바둑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뭔가 프로분들의 조언도 좋고요. 정석 공부를 한다면 다음 4점 도전에서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좌상귀에 뭐 대만은 안 죽었지만 그래도 흑귀에서 흑이 날일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변화가 이뤄진 것은 상당히 큰 손해를 보기는 했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좌상귀에 한번 끊기면서 펼쳐졌던 그 전투 이후에는 뭐 큰 변화가 사실 없었어서요. 제가 뭐 어떤 승부처를 딱 꼽기가 애매합니다. 뭔가 흑이 우학이랑 좀 하변의 약점을 잘 어떻게 노려갔다면 한 번 더 승부처가 마련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김혜민 프로가 좀 노련하게 그 약점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대국은 백의 승리가 유력해졌습니다. 오늘 그 지킬 건 지켜야겠다
지킬 건 지키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작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지키기만 했어요. 네. 너무 지키기만 했던 것이 좀 화근이 되었습니다. 박용수 도전자가 이제 좀 이 대국을 앞두고 대기를 하면서 이제 김만수 프로도 같이 녹화 장소에 도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게 정말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던 것 중에 제가 정말 웃겼던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박용수 도전자가 이제 저한테 갑자기 이 녹화 방송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만수 옆에서 이제 그 대화를 듣고 계시던 이제 김만수 프로께서 이기면 이제 전체 가족 전체한테 이제 그 방송을 뿌리시고요. 지면은 혼자서 그냥 감상하시고 그래도 뭐 졌지만 뭐 나쁘지 않게 잘 두었다 하면은 이제 학교 분들이랑 같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대국은 글쎄요. 일단 가족들에게 뿌릴 기회는 놓친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김만수 프로랑 나중에 이제 같이 돌려보면서 이제 복귀를 통해서 이제 이때 왜 이렇게 드셨냐 뭐 그런 좀 아쉬운 소리를 좀 듣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앙에서 뭐 100이 한 10집 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정말 10집이 날 것 같아요. 이 정도 선까지 네, 흑이죠. 이 정도 선까지만 100집을 보더라도 지금 벌써 10집입니다. 여기 6집에 7, 8, 9, 10. 정확히 10집이 나는 모양인데 뭐 이렇게 한 칸씩만 넓혀 들어가더라도 뭐 여기를 밀면 여기 늘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아까 여기 10집이면 벌써 12집. 10집 이상이 났습니다. 이거는 저도 여기를 날일자 덮어 씌워갈 때만 해도 상상도 못 했는데요. 지금 중앙에 13집이 났고요. 거의 12집, 13집 정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변도 제가 한 10집만 봐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 뭐 예를 들어서 구자가 100이 선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11집, 12집이고요. 18집. 물론 이곳 3점도 따먹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뭔가 소리 없이 100의 집들이 그리고 뭐 12집, 여기도 6집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한 뭐 15집에서 20집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반면에 자세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흑집은 잘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흑은 이곳 3점을 따낸 이후에 이곳에 바꿔치기 이후에 100은 중앙에 한 12집을 냈지만 가만히 보면 흑은 여기 한 4집? 그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늘렸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김혜민 프로가 선수를 잡고 계속해서 큰 자리를 가고 있다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흑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요. 큰 자리를 선점해가는 능력이랑 이 바둑판 전체를 좀 운영해 나가는 능력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나중에는 한 30집까지도 이 차이가 벌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박용수 도전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금 형세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늘 대국이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뭔가 이제 제가 3-3 변화가 하나 더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대국자들의 어떤
수두를 제가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삼삼을 가장 간명하게 마무리해 나갈 수 있을지도 좀 같이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수순 진행이 굉장히 빨라서 제가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흙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흙이 어떻게 좀 삼삼을 쉽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있다면 꼭 그냥 젖바둑 삼삼은 이렇게만 두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 흙의 응수법을 좀 주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삼삼을 통해서 좀 실패를 하는 대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어떻게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앞으로 또 녹화가 몇 번 남아있고 방송이 방영될 분량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회를 제가 좀 잘 잡아서 이렇게 쪽집게 강의식으로 잘 짚어드리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뭐 받아두어야 하는데 여덟, 아홉. 그래도 끝까지 박용수 도전자가 또 개가바둑까지는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대마가 죽어서 일단 던지는 일은 좀 최악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좀 원하던 그림은 이제 만만치 않게 끝내기에 들어가서 이제 개가바둑이 되면은 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승리까지 거두셨으면은 좀 최상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대국은 박용수 도전자가 좀 목표로 했던 그런 개가바둑은 가지는 못했고요. 김혜민 프로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혜민 프로랑 이유진 프로랑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었었는데 김혜민 프로가 그때도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몸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만 그때도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불과 한 달 전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오랜만에 이제 기력 측정 카페에 또 출연한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기침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글쎄요, 뭐 딱히 뭐 다른 걱정할 만한 질병은 아니라고 했는데 유독 기침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뭐 병 쪽으로는 아는 지식이 좀 전무해서 왜 그러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심각한 것은 아니니까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김혜민 프로랑 저랑 한 나이 차이가 한 11살 정도가 나는데 제가 이제 입단을 했을 때 그때 한 국대 생활을 3년 정도 같이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때 뭐 국대를 같이 했으면 일주일에 5일을 뭐 매일같이 본 사이니까요. 그런 친분도 있고 이제 또 제가 입단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거의 입단을 할랑말랑 하는 친구들은 또 입단 대회가 닥쳤을 때 프로기사랑 대국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좀 스파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제 스파링 상대로 김혜민 프로가 한 2판 정도 3판이었나요? 또 이제 저도 입단을 한 지가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아무튼 제 스파링 상대로도 도장에 와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사실 상당히 특별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김혜민 프로 입장에서는 뭐 그때 저를 잘 몰랐을 거고 뭐 해서 뭐 크게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 프로도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김혜민 프로가 워낙 또 뭐 우승도 하시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잘 나가는 네, 프로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 나갑니다만. 네. 아무튼 또 그래서인지 또 제가 이제 입단을 하고 이제 국가대표 생활을 이제 같이 하니까 더 좀 제가 이제 친해지자고 먼저 다가갔던 게 지금까지 친분을 이어올 수 있는 네,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얘기를 하면 김희민 프로가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해보자면 네, 그때 이제 제가 사실 거의 입단 영순일 때 이제 저랑 대국을 했을 때 제가 두 판 도석을 두 판 다 이겼던 기억이 나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 김혜민 프로가 한 판은 정말 제가 초반부터 대굴대굴 구르면서 사실 백수도 안 돼서 던졌어야 되는 바둑인데 제 입장에서는 또 아니 모처럼 이렇게 프로분들이랑 대국할 기회도 거의 정말 소중한데 제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초반에 바둑을 망쳤다 하더라도 뭐 당장에 던질 수는 없었어요. 그 기회가 소중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던지고 그 대국을 마무리했다면 정말 도장 사범님한테 기합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너는 이렇게 바둑을 둬서는 뭐 안 된다 이러면서 혼났을 가능성이 컸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바둑을 이렇게 망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두다가 이제 좀 김혜민 프로가 방심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 대국을 어떻게 역전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좀 이상하게 반집을 이렇게 역전을 시키고 이제 복귀를 하는데 김혜민 프로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어이없는 실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같이 복귀를 했던 기억이 네,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면 김혜민 프로가 저한테 좀 한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바둑 해설이나 하지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미 좀 승부가 결정난 지가 너무 좀 오래되기도 했고 뭐 끝내기도 제가 뭐 딱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짚어줄 만한 뭐 그렇게 특별한 끝내기가 없었던 만큼 좀 잡담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김혜민 프로를 보면서 대단한 건 이제 저랑 그러니까 제가 입단을 했을 때만 해도 벌써 뭐 입단을 한 지가 뭐 10년이 됐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예요. 꾸준히 그 위치를 유지를 하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 수는 왜 받았죠? 네, 이 수는 받았어야 하는군요.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 돌이 없으면 여기를 끊기면 네, 문제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끝내기로 네, 받아야 하던 자리였고요. 저도 그냥 지금은 이 대국 수순들을 이렇게 눈으로만 따라가면서 보다 보니까 저기를 왜 받았지?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곳은 백이 지켜두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튼 김혜민 프로가 정말 뭔가 막 거북이라는 별명도 있고 한때는 뭐라 그러죠? 대기만성형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 이제 막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막 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여자리그 1등, 1등이 아니죠? 네. 1등이 아니고 네, 1지명 자리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예요. 심지어 둘째는 한 2살인가 3살 정도밖에 안 된 어머니인데 어머니 파워가 대단합니다. 육아를 하느라 바둑을 공부할 시간이 그 전과 같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자리그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뭐 다른 기타 이제 뭐 개인전에서도 꾸준히 이제 본선 무대를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좀 후배 기사로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이 사석에 있을 때는 좀 이런 얘기는 낯간지러워서 저도 잘 하지는 않아요. 이곳에 단수를 치면 지금 큰 끝내기인데 제가 봤을 때 김혜민 프로가 굳이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패를 하다 뭐 지금 그 정도 차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흑이 좀 언젠가 받으시겠지 하면서 안 두고 있는데
네, 끝까지 박영수 도전자도 지금 그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둘러서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흑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은 두 집 차이입니다. 이렇게 굴복이 된다면 여기 한 집 지금 줄어들었고요. 백이 사석을 하나 때려내면서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두 집 차이입니다. 지금은 반패밖에 안 남아있는 형국이라 두 집짜리가 드디어 발견을 했네요. 네, 두 집짜리가 반상 최대였습니다. 박영수 도전자 이제는 공배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네, 지금 웃으시는 게 사실 뭐 개가까지 갈 뭐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끝까지 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웃으시니까 이렇게 활짝 웃으시니까 좀 저랑 대화하던 그 얼굴이 좀 낯이 익은데 대국할 때 너무 이렇게 막 대국에 몰두를 하면서 네, 진지한 모습이랑 네, 살짝 낯설었습니다. 오늘 대구 김혜민 프로의 100불계승으로 박용수 도전자의 4단 도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기는 했지만 공배까지 메우기는 했지만 그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100불계승입니다. 김혜민 프로 역시 그냥 이렇게 좀 천천히 두어가면서 상대의 목을 서서히 졸라가는 그 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포석을 잘 짜셨는데 3-3 침입할 때 조금 대처가 잘못되셔서 그때부터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고요. 돌이 부딪혔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두시면 충분히 수익기가 되시는 것 같아서 좀 물러서시는 것보다는 강하게 두시면 더 실력이 향상되실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기사를 좋아하는 프로님과 대국에서 오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패착 원인과 그 문제점을 나중에서 알았지만은 잘 분석하고 있어서 앞으로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원 1급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기력 측정 카페 매번 강해지는 도전자로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도전자와 프로기사가 방문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